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의 문제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간염도 예방, 피부도 좋아지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독감, A형 독감. 최근에 누가 A형 독감 진단받아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관찰을 했었는데 열이 대단한 고열이 나고요. 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열로 인해서 온몸에 두드러기 꽃이 피고 이랬어요. 이게 면역력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리고 독감이라는 거,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사람들은 독감 이런 거 걸리니까 이제 미리 독감 예방 접종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방접종을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제 견해니까 여러분들 뭐 제 견해 이상으로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저를 비난하실 이유는 없고 또 뭐 여러분 생각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견해는 독감 예방접종은 바이러스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이 걸려요. 그리고 본래 독감이라는 것 자체가 걸릴 확률이 낮거든요. 낮아요. 낮는데 그거를 굳이 예방접종을 한다라는 게 그냥 저는 이 허공에 대고 파리약 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를 보고 파리약을 쏴야지 파리가 딱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디에 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갖다 뿌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파리도 못 잡고 내 호흡기만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독감이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감기와 독감은 또 다르니까요. 또 독감도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하여튼 이렇게 접종 자체는 저는 그냥 허공에 대고 뭐 약을 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메가도스예요. 특히 비타민 C와 B를 메가로 먹으면 돼요. 비타민 C는 거의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는 저는 전 국민이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 해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6,000ml 정도밖에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배가 끓어서 이렇게 가스 차고 이래가지고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먹다가 보면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먹고 하는 설사는 해롭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고, 저는 한 20,000ml, 그러니까 1,000ml짜리 알약을 20알 정도 먹으니까 이제 가스 차고 화장실을 좀 가더라고요. 그래봐야 화장실 하루에 한 2번? 저는 이제 감기가 딱 오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찌릿한 느낌. 그게 약간 오싹하면서 근육통이 살짝 오면서 목이 깔깔하고 머리가 띵 하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냥 비타민C를 1시간에 2,000ml씩을 먹어요. 1시간에 2,000ml를 계속 먹잖아요. 그럼 한 4번, 5번 그 정도 먹으면 10,000ml 먹죠. 그렇게 먹으면 조용해져요. 그게 그냥 2,000ml를 딱 먹을 때마다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 같이 오싹하던 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싹 올라와요. 그때 또 낼름 2,000ml를 먹어요.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이렇게 한 4-4번을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타민C 먹는 것을 잊어버려요.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비타민C를 좀 많이 먹고 자요. 잠자기 전에 어떤 사람은 한 5,000ml에서 8,000ml 정도를 일회요법으로 드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쯤에 한 6시, 7시부터 해가지고 시간당 2,000ml를 계속 먹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딱 자면 다음날 아침에 말짱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타민C가 혈중에 많이 있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요. 바이러스는 이
본래 코 점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코하고 상기도 이쪽에 점막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가장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래요.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거기서 딱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게 번식을 시작해서 퍼지면 이제 밑으로 기관지 내려오고 이게 나중에 폐로 가버리면 폐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역력을 우리가 비타민C를 통해 가지고 혈중 농도를 올려놓잖아요. 비타민C를. 그러면 이 점막에서 얘가 번식을 못해요. 여기서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관지염까지도 안 가요. 그냥 약간 목이 깔깔한 정도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미 독감이 걸린 다음에 쓰는 타미플루를 좋은 약으로 알고 계신데요. 좋은 약인 거는 맞아요. 근데 타미플루도 굉장히 부작용이 커요. 그게 특히 심각한 사람들은 약간 환각작용 이런 게 있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극히 드물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오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은요. 굉장히 길게 엄청 많이 무기력해요.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요. 이게 상당히 독성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제가 약사잖아요. 여러분, 약사가 왜 있겠어요? 의사가 왜 있어요? 의사가 왜 약을 처방해요? 의사가 약을 또 처방하는데 그걸 또 약사가 왜 또 봐요? 그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이 약은 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그것을 적정한 테두리에서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은 맹목적으로 좋은 약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아찔해요. 그 약을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이 어떻게 보약이에요. 한의원에서 주는 보약도 사실 계속 먹으면 간독성이 있는데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전부 독성이 있어요. 무서운 약이에요. 그게 뭐 경중은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약이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비타민C는 가격도 싸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결석 얘기하는데요. 비타민C로 인해서 결석이 생긴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전혀 없고요. 평소에 그냥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을 하루에 한 알이나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어보시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타민C랑 상관없이 그분 체질상 결석이 많이 생기는데 희한하게도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을 먹으면 결석이 안 생긴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해요. 그런 게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를 사람들한테 고용량으로 뭐 몇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제 나름대로 영양 처방이니까 약사도 하잖아요. 이런 처방을 했을 때 결석 보고를 제가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C를 같이 먹게 해요. 이걸 3종을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안전한 효율적인 최고의 효과를 내는 조합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가지고 뭐 좀 먹으면 몸에 저장도 되고요. 제가 비타민 D 먹고 어디가 치료됐다는 사람은 가끔 봐요. 그러니까 투여군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군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 제 진약사 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A, B 할 때 B가 두 개가 있어요. 진정주 B100인데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 드셔도 돼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 요즘에 저는 하루에 2알 먹어요. 좀 급할 때는 그냥 아침에 아예 한 번에 2알을 먹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아침에 1알, 그리고 나머지 점심 때 1알을 더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C를 제가 하루에 한 15,000에서 요 근래에 며칠 동안은 20,000ml 정도를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마그네슘을 하루에 1알, 또 많이 먹는 사람은 2알 먹거든요. 이거 3종 세트만 먹어도요. 거의 뭐, 대한민국의 병원의 환자가 반으로 줄지 않을까. 제가 제 임상으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또 싸잖아요. 마그네슘이 왜 좋으냐,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마그네슘이 이 토양 속에 고갈된 것 같아요. 본래 마그네슘은
그 녹색 채소 있죠. 초록색 채소의 엽록소 성분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쓰는 마그네슘이 그렇게 아주 뭐 비싼 마그네슘도 아니에요. 흡수율도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썼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효과를 봐요. 어떤 효과를 보느냐.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근육의 피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근육의 피로도 뭐 이런 말을 따로 쓸 것도 없이 훨씬 덜 피곤하대요. 그리고 불면증 많잖아요, 사람들. 그 불면증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몸이 막 붓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페인에 대한 예민함도 마그네슘 한 알로 반 이하로 줄어든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런 사람들도 마그네슘 먹으면 다리가 편안해지거든요. 제가 만든 진약사몰의 마그네슘은 그 안에 토코페롤을 섞어놨어요. 이 토코페롤이 비타민 E거든요. A, B, C, D 다음에 E. 이 비타민 E가 또 그 산소 요구량을 낮춰요. 근데 이거를 그 마그네슘의 이렇게 그 용법에 보면 하루 2알을 먹으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잠자기 전에 2알을 먹고 새벽에 깼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잔대요. 제가 혼자 이상하다. 마그네슘은 오히려 잠을 도와주는데 왜 그 사람이 잠을 못 잤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10중 8구는 혈압이 높은 거예요. 심장이 좀 안 좋으신 거죠. 혈압이 높고 좀 비만인 사람들은요. 토코페롤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분한테 토코페롤이 한 500단위 이상, 제 알약 기준으로 2알이면은 한 800단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를 한 번에 먹게 되면 갑자기 그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강심인자가 많이 생겨요. 코엔자임 Q10은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 평소에 혈압이 높았던 사람은 일시적으로 더 혈압이 높아지는 것 같은,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알씩 한 일주일이나 열흘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 2알로 늘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현상이라는 거. 하여튼 근데 마그네슘 이런 것도 그러면 아예 아침에 드시든지 그러면 되고요. 하여튼 비타민 B도 여러분 면역력에 필수거든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하루 3끼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면역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부나 몸속에 어떤 구성 성분이 되고 이렇게 그 영양 성분이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 몸의 어떤 새로운 물질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쓰이잖아요. 그런 단계를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식이 들어간 그것이 찌꺼기가 안 쌓이고 우리 몸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그게 독소가 되거든요. 찌꺼기가 안 쌓이고 깨끗하게 그게 연소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 오래된 경유 자동차는 어때요? 악셀을 밟으면 뒤에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요. 경유를 넣었는데 새 차 좋은 차에서는 이게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오는데 낡고 그 좀 안 좋은 차는 뒤에 배기가스가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불완전 연소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기름을 깨끗하게 완전히 태워야 그게 자동차의 그 힘도 더 높이고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기름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 연소가 되게끔 하는 게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예요. 여러분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가요 몸에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먹은 음식이 깨끗하게 소화가 돼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물질로 전환이 되게끔 그 그 생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보효소라고 해요. 이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이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런 B나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거를 같이 섭취해 줬을 때 훨씬 덜 피곤하다는 거죠. 찌꺼기가 덜 생기니까 깨끗하게 에너지랑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훨씬 덜 피곤하게 되거든요. 비타민 C는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잇몸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 골다공증에 비타민 C가 좋다라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칼슘 먹으면 칼슘 먹으면 뼈가 좋아질 줄 아시는데요. 칼슘이 아니라
칼슘이 아니라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이게 결합 조직이 튼튼해져요. 결합 조직이라는 게 그게 시멘트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몸의 피부도 이게 결합 조직이 점점 빠지면서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쫙 쪼여들게 하는 게 그 결합 조직의 탄력성, 그게 콜라겐 같은 거잖아요. 그런 콜라겐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게끔 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피부의 탄력성도 생기는데 혈관의 탄력성도 생기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몸 안에 독소가 덜 생기게 해주고, 그런 고마운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겨울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독감 예방접종 그런 거보다도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그거 독감 예방하려고 먹었다가 간염도 예방되죠. 왜냐하면 간염도 바이러스니까. 간염도 예방,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도 좋아지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피로도도 훨씬 덜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B하고 마그네슘 이런 거 드시고요. 딱 한 가지로 면역력만 높이는 또 그 영양제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베타글루칸이 제 지금 진약사 모을에 있는 것은 캡슐로 된 베타글루칸이 있고, 분말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알약으로 병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면역력 증강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캡슐로 된 베타글루칸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2알, 많을 때는 3알까지 드세요. 그러면 이걸 물론 비타민 B나 C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만, 이 베타글루칸만 잘 드셔도 훨씬 독감 이런 거에 회복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좋은 거 얘기 드리자면, 제 진약사몰에 아미노산 들어있는 영양제 있거든요. 셀렌효모도 그런 아미노산 종류인데, 딱 특히 이름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적혀있는 제 영양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독감을 앓고 계시든지, 아니면 평소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하루에 뭐 2알, 3알, 지금 현재 독감을 앓고 있으면 좀 많이 드세요. 한 일시적으로 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5알 이상을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그 병원에서 아미노산 수액제, 링거 이런 거 맞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단백질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아무거나 먹기 무서워요. 이게 상당히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미노산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필수 아미노산은 효모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병약한 사람들한테도 독성 없이 쓸 수 있는 안전한 아미노산이에요. 평소에는 하루에 2알이나 뭐 많이 먹으면 4알 정도 드시고, 독감을 지금 현재 앓고 계시거나 뭐 열이 많이 나거나 또 수술을 해서 출혈을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얼마간 먹어보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